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당찬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난장2를 아시나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채를 들고 열심히 설명하는 지도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알려주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많은 회원들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붓과 젬베의 협주가 이어집니다. 지도에 맞춰 시작된 연주는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납니다. 난장2는 미술과 음악, 연극을 복합적으로 접목시킨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에는 정미면 두리마을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진행합니다. 이에 관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김종진 씨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주부들에게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예술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 그래서 주부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주방을 잡았고요. 주방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연주를 했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냄비도 두들기고, 다양한 주방 도구, 프라이팬도 두들기고 하면서 60개 문예회관 중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이렇게 심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융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단순한 악기를 배우는 기능 수업이 아니라 문화 예술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목되거든요. 미술로서 접근되고 음악으로 접근되고 연극으로 접근돼서 저희가 하나의 공연을 만들고요. 그 공연을 가지고 당진 문화동아리 주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찬사람 도전 프로젝트로 작년에 이어서 심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전이 정확히 어떤 도전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찬 주부들의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면 예술을 배우는데 끝이지 않고 예술가가 되어서 배운 재능을 가지고 나눔 봉사를 나갑니다. 저희가 5월 12일 날 그 두리마을에 가서 지체 장애우들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두 번째 도전으로는 올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당진 문화동아리 주관 사업에 저희가 하나의 문화동아리로 결성돼서 도전을 합니다. 이게 올해의 도전 프로젝트입니다. 난장2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 난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처음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두 번째 참여하시게 된 분과 이번에 첫 참여를 하시게 된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과 함께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공연의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시간도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올해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좀 더 완벽한 무대 만들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첫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몇 번 와서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음악하고 같이 악기를 배우니까 정말 신선했고요. 그리고 젬베라는 악기가 저희가 평소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쉽고 또 흥이 나는 노래랑 같이 하니까 스트레스에도 풀리고 나중에 또 같이 공연 연습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간다니까 되게 뜻깊은 이렇게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작된 당찬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난장은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당진문화 동아리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각종 공연과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난장이가 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예산 현황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담당관은 이 알찬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트레이닝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참여위원 50명이 참석했고 2016년 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및 내년에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더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는 힘든 일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됐고 올해는 50명으로 늘리면서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는 동산저수지에서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모인 가운데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지 붕괴와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 실제 훈련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부훈련장이 훈련 개시 선언과 훈련 상황 1단계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1단계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훈련 상황 1단계 이는 메시지. 동산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된 상황을 가상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6 동산저수지 비상대처훈련입니다. 당진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우기 전에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간당 120mm의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가상훈련이며 경계단계, 심각단계, 종료단계로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훈련 1단계는 경계 상황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원유 위험과 제방균열이 발생될 때에 제방의 취약 구간을 보강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2단계 심각단계 훈련은 제방붕괴 방지 노력, 하류 지역 거주민 대피와 제방을 응급조치하는 상황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복구와 구호품 전달, 전염병 예방 및 소독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 종료 단계 훈련은 호우경보가 해제돼 응급복구가 완료되고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안내하는 단계인데요. 끝으로 최선규 건설과장은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훈련에 대해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이런 체계적인 훈련은 당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내 일에 잡을 잡아라라는 테마로 2016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 장애인을 위해 취업 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박람회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설명에 따라 장애인 한 명이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예쁘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렘이 얼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박람회장 입구에는 이번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14개의 기업 상호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당진시청이 주최하고 당진시 장애인복지관과 당진시 장애인 시설 및 기관 연합회가 주관한
2016년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비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처음인데요.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이병화 관장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당진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 박람회를 열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개관한 지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장애인 그 복지 사업을 하면서 제일 그 장애인들의 그 욕구가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담하는 직업재활팀에서 1년 동안 각 기업체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그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 준비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그 기업체다 연계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개별적으로 각 기업체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거 복지 박람회를 좀 해보자, 취업 박람회를 해보자 해서 금년에 이제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도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취업 박람회는 14개 업체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게 점차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체가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또 장애인들도 더 많은 그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기업을 찾아 면접관 앞에 앉은 누군가는 이력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봉투에 예쁘게 넣어온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들에게도 이력서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취직할 나이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이번 박람회에 들렸는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재밌는 타로로 적성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어디선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박람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품 조립하는 거 원하는 거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 또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예비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선뜻 나선 기업들인데요. 다양한 기업의 면접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하고 다름없이 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든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 이사장님이나 저희 병원 측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게 취지가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함께 하시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모두 맞는 일자리 찾으셔서 정상인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저희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도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상생해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장애인도 어떤 특정 부분에 단지 불편할 뿐이지 일을 시켜보면은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보다는 또 장애인을 같이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게 또 지역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또 좋은 또 기감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박람회를 통해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라는 문턱 앞에서 이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게 열정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 역시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좋은 뜻으로 모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더 많은 사회 진출을 돕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시청 접견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정부 예산 확보 계획을 보고하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병희 부시장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진시가 어기구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병희 부시장을 비롯한 7개 부서 담당관들과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의 국장과 담당관들은 당진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0대 역점 시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등 각 시책별로 30개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어기구 당선인은 배석한 담당관들에게 예산 확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하며 등원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구청사 개원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당진 유일의 종합병원인 당진종합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습니다. 예전에는 천안이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보냈지만 이렇게 승격됨에 따라 이제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최고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열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당진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경우 천안이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당진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노령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 내 수준 높은 의료시설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종합병원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인력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당진종합병원은 충남 지역 최고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당진 지역은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응급의료 수요에 대해서 우리 병원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응급의료센터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종합병원은 승격 준비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6명의 전문의와 10명의 간호사를 투입한 상태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더 수준 높은 시설과 의료 인력을 통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당진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향후 목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병원은 심혈관, 내혈관, 중증외상 등 초응급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응급센터 종합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당진종합병원의 비전은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의 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당진 시민들에게 나눔을 항상 실천하자고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저희가 2015년도 6월부터 기간 평가를 준비하면서 센터급에 준해서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올해 이제 장비와 센터의 준비, 그 인력의 기준에 전부 맞춰서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여서요. 지금부터는 당진 종합병원을 찾는 그 환자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그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CS 교육을 매달 실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매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나 구조사,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BLS 기본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BLS, ACLS 자격증을 갖추고 이렇게 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증이 생길 때마다 저기다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한 분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종합병원이 지역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양쪽 1차선씩 불법 주차가 돼 있다면,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버젓이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또 서로 합심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와 부곡공단인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편도 3차선의 도로, 양쪽 1차선씩 불법 주차가 돼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은 부곡공단로입니다. 한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길의 한쪽에는 불법 포장마차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인근 한진포구에서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개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미 이곳은 오래전부터 일반 식당의 자리인 것 마냥 보입니다. 차량 한 대분의 주차장 규격은 너비 2.3m에 길이 5m입니다. 약 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했으니 총 287.5평방미터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 화단은 꽃이 자라는 장소라기보다는 밟고 지나다니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의 태도와 서로 합심해 동네 사람끼리 편의를 봐주는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식도 잘못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도 문제입니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매일 날씨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맑고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구름 양이 적어 하늘도 깨끗하겠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바깥 공기 마시면서 활동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나른한 금요일 오후 잠시 일을 접어두시고 맑은 공기를 마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대체로 최저기온은 7에서 9도, 최고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당진 지역 보겠습니다. 당진은 아침 8도로 시작해서 최고 20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계룡과 금산 지역은 각각 17도의 일교차를 보이겠는데요. 계룡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은 22도가 되겠고요. 금산은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 지역입니다. 청양은 아침 최저기온 6도로 시작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쌀쌀하게 시작하겠는데요. 그래도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오르니까요. 활동하시는 데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게 아침에는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대기 환경은 계속 좋겠습니다. 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가족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마음 놓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날씨 또한 평년 기온 유지하면서 따뜻하니까요. 주말 동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